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촌진흥청 농산학경영과에 근무하는 위태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제주도 도민 여러분들 뵙고 농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소비자 패널을 대상으로 농식품 구매 그 데이터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 데이터가 한 10년 정도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10년 전과 지금과의 농식품 소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개략적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농식품 구매액 지수를 가지고 저희가 2010년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농식품 구매액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니면 감소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외식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현상을 보이고요. 오히려 신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비가 과거보다 소비 금액이 줄어든 이런 양상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신선품하고 가공품의 비중을 봐도 과거보다 가공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신선식품을 이제 좀 부류별로 저희들이 살펴보면요.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감소 경향을 나타내는 가운데 수산물하고 축산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약진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는데 반해서요. 과일하고 식량작물하고 채소 특용작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평균보다도 오히려 감소폭이 큰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식품 자체가 지금 서양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연령대별로 저희가 농식품 소비 구매액 지수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다행스럽게도 30대 이하 계층에서는 과거보다 이제 소비 금액이, 구매 금액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일수록 이제 구매액이 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좀 둔한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40대하고 50대 같은 건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지금 구매 금액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소비자의 생활 변화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2010년부터 14년까지 5년 평균하고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평균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 그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을 드시는 분들이 과거보다 줄어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집에서 밥을 좀 잘 안 드시는 형태가 일반적인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집에서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식으로 식사 준비를 하십니까? 라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더니 신선 농산물 중심으로 준비를 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신선 농산물에다가 더해서 가공품도 같이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합니다라고 하는 형태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에서 밥을 해먹는 분들도 조리 과정 자체를 좀 외부화하는 경향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대부분 농산물을 생산할 때, 채소, 과일을 생산할 때 소매점에서 판매한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제 상품화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맛도 중요하지만 모양이나 외관, 색깔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시기의 외부화가 진행이 되면서 요리 자체를 가공업체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식당 같은 데서 요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소비자들은 원물 자체를 바라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선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맛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공을 했을 때 버리는 부분이 적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율이 높은 농산물이 되게 중요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께서도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외관보다는 전체적으로는 맛이나 선도 중심으로 농사를 짓고 수율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농사를 짓는 부분이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 아니면 시장을 확대하는 데서 유효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비자가 이제 농식품을 구매하는 패턴들을 보면 구매량도 줄고 있고요. 지출액도 줄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이요. 소량으로 구매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포장 구매도 전체적으로 좀 늘어나는 이런 양상들을 보여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출하를 하는 경우들이 도매시장 중심으로 출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요. 장기적으로는 소포장 부분도 지금 염두를 좀 하고 상품화를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에는 이제 구매 장소를 저희들이 한번 보면요. 사실은 이제 도매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주체 중에 하나가 전통시장에 있는 채소과의 과일 가게일 텐데요.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서 농산물을 구매하는 패턴들이 감소하고 있고요. 또 대형마트에서 농식품을 구매하는 패턴들도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현상들을 보면 사람들 많이 가는 데가 점차적으로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또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좀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좀 오랜 기간 동안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소량 구매 패턴이 많이 늘어난다는 측면을 고려를 해보면 한꺼번에 물건을 많이 사서 집에다 보관을 해두고 장기간 소비하는 이런 패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필요한 물건을 그때그때 사다 쓰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는 패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로컬 푸드 매장에서 농식품을 구매하는 패턴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온라인하고 로컬 푸드 매장이라는 것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이 생산자하고 소비자 간에 서로가 얼굴이 보이는 관계를 많이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구매할 때도 비교적 생산에 대한 정보들을 좀 소상히 살펴보고 농산물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생산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비교적 특정하기 쉬운 상태에서 농산물을 구매하는 패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건 결국에는 농식품의 이제 위생과 안전 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좀 늘어나고 있는 방증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소류 같은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구매액은 다 줄어드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채소가 구매가 좀 늘어나는 사람들은 왜 늘어나냐라고 물어보면 건강 때문에 늘립니다라고 하는 응답이 많았고요. 왜 줄입니까라고 하는 물어보면요, 집에서 밥 먹는 횟수가 줄어서 감소했습니다라는 응답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식사를 하는 데는 하루에 3끼 먹는 식사는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매 금액이 감소한다는 이유는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보다 채소나 과일을 사용하는 데 비용은 줄어드는 대신 가공업체나 외식업체가 채소를 사들이는 금액 비용은 금액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과일하고 과채류 구매를 이제 과일성 과채류의 구매 패턴들을 살펴보면요, 우리 제주도가 관심이 많은 이제 감귤류 같은 경우에 구매 금액이 그래도 감소를 했고요. 이 구매 금액이 감소한 부분을 보면 사실 감귤하고 지금 경합관계가 큰 딸기나 오렌지 같은 것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구매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귤이 좀 더 약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왜 이렇게 구매 금액이 변화했는지 보면 구매를 늘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역시 건강이라는 부분에 관심이 많았고요. 구매가 줄어든 이유는요, 가격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버리는 게 너무 많다. 먹고 나서 버리는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결국엔 소포장화를 통해서 버리는 것도 적게 하고 소비자들이 좀 구매하기 용이한 가격대를 구현하는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한 가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인 소비 패턴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소비자 구매 행동도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저희가 엄청나게 큰 변화를 저희가 경험을 했는데요. 실제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작년에 소비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하고 나서 상당 부분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증가폭이 뭐 1억 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할 정도로요. 지금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조사를 작년도에 설 끝났을 때 1차적으로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시작할 때 저희가 조사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한번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한번 대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가 2차로 조사를 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된 결과를 중심으로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마트는 많이 감소했고요. 전통시장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좀 적게 만나는 슈퍼마켓, 동네 슈퍼마켓이죠. 그리고 온라인 시장에서는 상당히 구매가 급속도로 높아졌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온라인을 한번 구매량이 점프하고 나서는 되돌아가지 않는 현상들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아마 온라인 구매가 이렇게 한번 소비자들이 크게 경험을 한 이후에 감소세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저희들이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온라인 구매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실제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이라는 구매 형태를 많이 선택을 했죠. 밖에 나가서 구매하기는 불안하고 사용법은 잘 모르지만 어떻게든 농산물을 사기는 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물어 한두 번 구매를 해보니까 의외로 쉽네.
그리고 물건 받아봤더니 의외로 받았던 물건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나지도 않고 또 물건을 받아봤더니 하자도 별로 없고 이런 경험들을 소비자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온라인 구매라는 부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친근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일단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좀 익숙해진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안함은 좀 줄어들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염을 많이 줄일 수 있는지를 소비자들이 많이 이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구매처 방문을 가급적 안 하는 이런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시키는 형태로 불안한 심리들이 이제 자기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다 보니까 불안함이 좀 많이 잦아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구매량 같은 경우들을 보면 크게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요. 가정 내에서 구매는 이제 과거보다는 늘렸다고 하는 부분이 줄였다고 하는 부분보다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밥을 안 사 먹고 집밥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구매 방법을 보면 처음에는 외식을 줄였다고 하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외식을 줄였다고 하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았고 늘렸다고 하는 소비자들은 상당히 소폭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배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늘렸다고 하는 소비자가 처음에는 배달에 대해서도 좀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배달 음식은 늘어나는 이런 형상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품목을 보면요, 저장성이 좀 있는, 보존성이 좀 있는 농식품에 대한 구매가 좀 많이 늘어나더라 이런 양상들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3차 때 재난지원금 지급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한번 더 했었는데요. 그때 한번 봤더니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난 다음에는 축산물 구매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늘어난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이제 소비 변화가 어떻게 이슈가 변하고 있는지를 보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이 친환경 농산물은 대부분 이제 학교 급식에 기반해서 수요를 확보하고 있었었는데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이제 중단되다 보니까 이 친환경 농산물이 갈 곳이 없어져 있는 도매시장에 가도 도매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하는 중도면이 전혀 육성되지 않은 이런 양상들을 보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판로의 다변화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구나라는 부분을 이제 경험시켜주는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면 거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물건을 보지 않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행동도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 중심으로 소비자 행동들이 많이 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농산물의 품질의 장점이라는 것을 어떻게 어필할 것이냐, 소위 말하자면 품질의 장점을 컴퓨터 화면상에서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언어적으로 품질을 표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품질을 예를 들자면 소비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당도에 대한 평가는 7점 척도에서 몇 점 수준에 가 있었고 향기에 대한 척도는 7점 척도에서 몇 점 척도 수준에 가 있어서 소비자들 평가를 봤더니 이것은 전체적으로 당도와 향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뭔가 어필할 수 있는 소재들이 대단히 중요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시계 외부화에 대한 변화들을 보면 외식 횟수가 많이 늘어났다, 횟수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응답이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배달 및 포장 음식 구매 변화도 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런 과정에서 식사하는 방법도 조리를 외주화하는 이런 형태들이 많이 늘었고요. 이런 시계 외부화가 진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원재료나 원재료의 공급의 안정성이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입 농산물을 활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 농산물이 확산되는 부분에 대응해서 어떻게 우리가 국산 농산물을 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공급 체계를 확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 국산 농산물의 자급률 향상 대책으로는 대단히 중요하다. 소위 말해서 국내 농산물, 우리 신토부리가 가장 좋다. 우리 땅에서 난 게 우리 입맛에 가장 좋다고 하는 것도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할 것인지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염두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유통 생태계도 대형마트의 이용이 상당히 이제 급감하고 도매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던 농가하고 대형마트로 출하하던 농가 사이에 상당히 혼란이 많이 생겼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중증적으로 대응할 것인지도 정책적으로도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생겼다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농산물 수출 환경도 많이 변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국내 농산물들을 어떻게 국내 농산물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해서 국내 농산물이 해외로 수출될 때, 또 외국 농산물이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할 때 국내 농산물의 강점을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농업인 여러분 상당히 어렵지만 좀 더 우리가 분발해서 노력한다면 반드시 또 좋은 날도 뭐 음지 외에는 또 양지도 있으니까요. 저희들한테 좋은 일이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제주도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